오늘 아침 브리핑 출발합니다. 뭐예요? 뭐야? 이거? 뭐 성교육하는 건가? 이게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말고? 죽겠지니까. 아, 말도 안 돼. 뭐 이런 방송 다 있어? 아니 시민들 뭘 보고 이렇게 놀란 걸까요? 나뭇잎으로 신체 주요 부위만 가린 채 알몸으로 칠판에 선 이 남자. 정체가 뭐죠? 좀 놀라셨겠지만은 바로 이제 누드 강의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네? 강의라고요? 요 며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알몸 강의. 그 주인공은 한국사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의 강사입니다. 인터넷 강의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변태적으로 나오는 남사스럽거든요, 솔직히. 포기곤란한 것 같아. 수소문 끝에 논란의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이 정도까지 크게 논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이제 못했었고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뭐 성기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했던 당사자인가요? 그렇죠.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될 줄 몰랐다는 강사. 그는 대체 왜 벗은 걸까요?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벗고서 이제 많이 살았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도한 노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알몸 강의를 본 사람들은 재미있다, 오히려 민망하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의상 컨셉을 가지고 여러 주제의 한국사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심지어 군복까지 입었죠. 이렇게 평범한 의상의 일반 강의와 알몸 강의의 조회수 무려 10배나 차이 납니다. 수업과 관련해서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진 않은데요. 공부적인 쪽에서 도움도 별로 안 돼 보일 뿐더러 전혀 뭐 이렇게 교육적인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네. 네, 수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벗었다는 강사의 말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요즘 뭐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 뭐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과감한 노출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요 정도도 그냥 강의의 취지나 목적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다니면 경범죄 중 단순 노출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상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나 본데요. 가입만 하면 청소년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동영상,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면 분명히 이제 저희가 이제 조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강의라는 부분이 있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노출 영상, 그만큼 노출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걸까요? 우리 어른들은 저 사람이 저렇게 알몸으로 강의하는 것은 뭔가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알몸 노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이와 같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아예 청소년들에게는 마치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마저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봤을 때는 저게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사고 그래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교육이 목적이라는 알몸 강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몸보다는 입으로 훌륭한 강의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다음 소식입니다. 길었던 명절 연휴가 지나고 냉장고에 가득 쌓인 남은 차례 음식들. 그냥 이렇게 해서 먹자. 아 이거 또 먹어요? 어? 이런 거 먹기 싫어요. 나도. 이거 또 먹는 것도 진짜 싫은데. 나도. 명절 음식 그냥 냉장고에 두자니 아깝고 또 애들은 안 먹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남았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놓을 수도 없고 쌓아둘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가족들은 어때요? 추석 끝나고 계속 그 음식들 나오면? 싫어하죠, 당연히. 엄마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러고. 다 같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기 위해 뭉친 특급 호텔의 셰프 3인방. 먼저 남은 송편 어떻게 하죠? 송편을 가지고 한번 푸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송편으로 푸딩을 만든다고요? 전혀 연상이 안 되는데. 그래요. 일단 송편을 이렇게 자르고요. 우유와 생크림, 계란 노른자와 계피가루를 계피가루 섞어줍니다. 대신에 커피, 인스턴트 커피 있죠? 인스턴트 커피의 재발견이에요. 자, 송편이 잠길 정도로 잠길 커피를 정도로. 붓고 그다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넣어주시고. 3분만 돌려주면 짜잔! 이렇게 송편 푸딩이 완성됩니다. 자, 또 하나의 골칫거리, 나물.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뭐 보통은 식빵 비빔밥이죠. 한 장이면 맞아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라자냐요? 그 이름은 네. 라자니아라고요. 이태리 북부에서 온 스파게티의 한 종류인 라자냐. 가능할까요?
일단 식빵은 라자냐 대용으로 꾹 눌러주고요. 으깬 감자를 바르고 나물과 모짜렐라 치즈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올리고 또 넣고 올리고. 근데 너무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빵 5장 이상은 사용 안 하시는 게 나중에 드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면 이렇게 맛있는 라자냐가 완성됩니다. 완전 다른 요리가 되네요. 그렇죠. 자, 송편 푸딩과 나물 라자냐 맛있게 드세요. 자, 남은 불고기와 잡채는 어떻게 하죠? 남은 불고기와 잡채로 다른 요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라이스페이퍼에 불고기와 잡채 그리고 갖은 채소를 넣고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데요. 괜찮죠? 또 산적은 겉절이를 묻혀서 그 위에 올려서 말면 됩니다. 새싹을 올려 만든 동태 새싹 무침 이것도 괜찮을 것 같죠? 돌돌 말고 새싹 하나 얹었을 뿐인데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선 음식으로 처음에 준비한 음식은 근체류를 응용한 에피타이저고요. 아니 에피타이저가 근체류로 돼요? 명절에 남은 갈비 다시 구워주십니다. 연근과 마, 인삼을 차례로 구워서 싸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담백한 근체류와 고소한 갈비의 만남, 근체류 갈비구이가 완성됐습니다. 남은 대추와 인삼으로 속을 만들고요. 메로를 손질해서 먹기 좋게 자릅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뿌려서 믹서기로 버무려 준 뒤에 랩으로 말아서 프라이팬에 이렇게 구워주면 인삼과 대추로 속을 꽉 채운 메로 전유화가 완성이 됩니다. 건강식이네요. 이거 침 계속 나오죠? 자, 반응이 궁금한데요? 피자 샌드위치 맛? 나도 먹을래.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명절 음식입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그래요. 이제 냉장고에 남은 명절 음식 그대로 쌓아두거나 버리지 마시고요. 새롭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오늘 아침 브리핑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8일 수도권의 한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CCTV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 뒤를 돌아보며 급하게 개찰구를 나오는 시민들이 보이죠. 사건은 개찰구 안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당시 사건이 SNS를 통해 지하철역 살인 사건, 칼부림 사건 등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는데요. 무섭지 않습니까? 소리만 들어도 겁나고 무섭고 어디 다니기 힘들죠.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나 진짜 피해자 잘못된 줄 알았어요. 피를 정말 많이 흘렸어요. 정확한 사건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당 지하철역에 철도특별 사법경찰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야 전철 게이트 앞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입니다. 상해 서로 사건. 떠드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시비가 붙어가지고 전동차 내에서부터 서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도착을 한 후에 다시 2차로 시비가 다시 붙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머리로 1회 강하게 들이받고 도주한 그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이 잘못 전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데요. 안 좋죠. 화나죠. 살인 사건이라고 하니까 사람 화가 나는데 멀쩡한 사람 갖다 죽이는 건 아니죠. 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리긴 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와전됐을까요? 피해자의 소지품 중에 이제 핸드폰과 스마트폰과 안경이 어떻게 배치가 우연찮게 그렇게 기역자로 되는 바람에 이게 화면상에서는 이게 소형 전동 드릴처럼 오인이 돼가지고 이게 뭐 소형 전동 드릴에 의한 뭐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그렇게 발단이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얼핏 보이는 소지품들로 인해서 과장됐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SNS로 퍼진 글들 중에는 정확한 사실이 아닌 글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문제였습니다. SNS에서 이렇게 떠도는 어떤 사건이나 이 사고에 관한 그 정보가 이렇게 떠돌게 되주면은 이거는 내가 그 책임을 느끼기보다는 그 방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이 처리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파해주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사건이 허위로 더 크게 유포되기 전에 대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허위로 유포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어떤 수사의 단서를 신속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개인이 글을 올릴 때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단편적인 내용만을 올리게 되거든요. 좀 부정확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글을 올리실 때는 이 내용이 과연 정확한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글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NS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전달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제보 정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